미국에서 직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절차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말 소포도둑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아시아인과 흑인을 식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 유명 백화점들에서 2019 쇼윈도를 선보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 10년 전야 축하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10년 후 미국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볼만한 영화를 추천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불법 고용과 불법 취업 단속을 위한 직장 급습이 이전보다 최고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정훈 기자입니다. 직장 급습 작전은 부시 행정부 시절 가장 빈번하게 벌어졌던 이민 단속 방식으로 불체자 고용이 의심되는 직장에 수백여 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을 대거 동원해 불법 취업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하는 것입니다. 연방 이민단속국에 따르면 직장에 대한 이민 급속 단속 건수는 6,81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도 1,710건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직장 내 이민 단속은 애틀란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2,048건의 행정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00건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한인마트, 시온마켓에 50여 명의 단속 요원들이 급파해 매장에서 일하던 26명의 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모든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류 미비자들을 골라내 논란이 됐습니다. 형사체포도 전년보다 10% 늘어난 37,547건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불법 미립국과 불체자 불법 취업, 고용에 이민 단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민자 불법 고용으로 기소되는 업체 수는 내년에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년부터 H-1B 신청서 사전 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 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6만 5천 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 회계연도 쿼터분 적용을 받는 I-129 제출 희망 고용주는 H-1B 신청서 제출 이전에 $10의 수수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온라인 사전 등록분 추첨에 당첨될 경우 I-129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및 추첨, 당첨자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2번 추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전 접수분 추첨 후 절차와 타임라인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H-1B 신청 기간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소포 도둑이 기승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으로 소포가 배달되는 단독주택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할로데이 시즌 세일 품목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노린 소포털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에서만 최대 9만 개의 소포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앞으로 소포가 배달되는 단독주택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와 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위장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소포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거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배달 물품들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소포 도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달 장소 설정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UPS를 사용할 경우 직접 픽업이 가능한 장소 또는 직장에서 물품 배달이 허용될 경우 회사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아마존 락커를 이용하는 편이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포를 수령인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로 받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달해달라고 주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소포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라 USPS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달 옵션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USP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해당 지역 우체국에 우편물과 소포를 보관해두는 배달 보류와 배달 중지 혹은 주소를 바꾸는 배달 변경을 하면 소포를 직접 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오류를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안면 인식 기술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표준기술연구소는 안면인식 알고리즘 수십 개를 분석할 결과 아시안과 흑인 등 유색인종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백인에 비해 100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흑인 여성을 남성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35%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대상의 신원을 잘못 파악해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인식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일치시키지 못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 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안면인식 기술이 오류를 내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는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공항, 국경, 은행, 소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뉴욕의 맨하튼 거리에선 유명 백화점들이 매년 독특한 테마와 스토리로 홀리데이 쇼윈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부터 버그도프 굿맨, sak스패스 애비뉴 등 유명 백화점들이 참여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뉴욕의 맨하튼 거리에선 유명 백화점들이 매년 독특한 테마와 스토리로 홀리데이 쇼윈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부터 버그도프 굿맨, sak스패스 애비뉴 등 유명 백화점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홀리데이 쇼윈도의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버그도프 굿맨은 버그도프 굿타임스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7개의 쇼윈도마다 환상적인 디스플레이로 홀리데이 파티의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메이시스는 올해 가상 캐릭터인 산타걸과 산타클로스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또 거대한 산타가 신비의 세계를 믿는다라고 새겨진 배너를 치켜들고 브로드웨이 쪽 백화점 입구를 장식했습니다. sak스패스 애비뉴는 디즈니의 겨울왕국 2를 홀리데이 테마로 잡았습니다. 각각의 쇼윈도에는 바람과 불, 흙과 물 등 자연의 4대 정령과 엘사 공주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스노우맨 올라프와 안나 공주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쇼윈도들이 연말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맨하탄 타임스퀘어 신년전야 행사 등 올해도 뉴욕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새해 이브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먼저 타임스퀘어 신년전야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Shape of My Heart와 Englishman in New York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팝 가수 스팅,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로빈 시크, 비비 렉사 등 유명 팝 가수들이 31일 밤 타임스퀘어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탄소년단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날 밤 11시 59분이 되면 타임스퀘어 빌딩에서 수만 개의 LED 전구로 화려한 빛을 발하는 크리스탈 볼을 낙하시키는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오후 6시부터는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에서 오후 7시부터 펼쳐지는 평화 콘서트도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 페리 선착장에 자리한 선상 공연장 바지뮤직에서는 바흐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뮤직홀에는 락밴드 레인울프의 신년 전야 콘서트도 열 예정입니다. 10년 후 미국 성인 중 절반가량이 비만이 되고 25%는 고도 비만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성인의 40%는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10년 후인 2030년엔 미국 성인 49%가 비만 단계에 진입하고 29개 주에서는 비만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도 비만은 여성이 28%, 흑인 32%, 저소득 성인이 32%에서 흔히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체중이 더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가계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 고도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암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말에 보면 좋을 영화 몇 편을 소개합니다. 먼저 스타워즈 시퀄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성적을 냈습니다. 다음은 1편에 이어 2편도 흥행을 이루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입니다. 이 편은 엘사의 힘에 기원을 잡고 아렌데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엘사와 안나가 진실을 찾으러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는 영화로는 제일 먼저 빼놓을 수 없는 러브 액츄얼입니다. 사랑을 소재로 하는 영화 중 총 5가지의 다른 사랑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엮은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로맨틱 홀리데이입니다. 실연을 당한 여자 둘이 집을 연말 2주 동안 바꿔 살면서 러브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드맘스 크리스마스로 밀라 쿠니스가 출연하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주인공들을 방문한 그들의 어머니들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TJ 맥스, 마샬 등의 매장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됐던 제품들을 세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제품 19가지 중에는 사망과 관련된 유아용 침대, 폭발 사례가 발견된 스피커 호버보드, 인화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방카 트럼프 브랜드의 스카프가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리스트는 TJ맥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60세 이상의 시니어 고객에게 탑승 기준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할 때 가격의 15%를 특별 디스카운트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타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고객이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입했을 때도 10% 특별 할인에 들어갑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비자 지출 규모가 3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보다 25억 달러 더 많은 금액입니다. 강한 시장과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올해 소비 심리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의 인프라 개선 공사 때문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 일정이 변경됩니다. 이번 달 6일부터 3월 8일까지 출퇴근 시간 270여 개 노선의 운행 시간이 변경되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변종덕 전 뉴욕 한인회장이 개인 재산 200만 달러로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해 한인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변종덕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께서는 이민 1세대라고 들었어요. 네. 1960년대에는 이민 오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나요? 1965, 6년부터 그때에 한국에서 가발 붐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가발 눈썹 붐이.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시기를 타가지고 이제 가발 눈썹을 제조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느라고 67년도부터 여기 지사를 설립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무역하는 분들한테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아주 그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제 비자도 잘 나오고 또 미국을 자주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발 붐이 한 3년 동안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그 잘 되다가 한 3년 후에 그 붐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가발 눈썹 공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잘 안 되니까 그 뭐 1년 동안에 돈 다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그때 뭐 와가지고 뉴욕에 내리니까 돈 주머니에 200불인가 남더라고요. 그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한 겁니다. 또 특별히 여기 미국에 있으면 예. 인종차별이나 언어장벽 문제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뭐 기억나시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아, 이거 영어가 아무래도 딸리니까요. 뭐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또 비즈니스도 했고 그래서 운 좋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슈 비즈니스를 했어요. 구두. 그래서 애들 닉네임인 그 버스트 브라운 슈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슈 스토어를 8개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 슈 스토어가 돈이 또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돈도 벌고 또 부동산에도 그때 투자를 하고 그런데 제가 옵스테이트에 한 100여만 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7년에 거쳐서 그걸 개발을 하느라고 그게 1200유닛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50유닛의 그 프라이빗 하우스 뭐 이런 걸 하느라고 했는데 동아건설이 그걸 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이 한 2억 불 들어갔어요. 그때 2억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골프장 36홀하고 1200유닛 그거하고 뭐 또 프라이빗 하우스 뭐 기타 건물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뭐 결정이 돼 가지고 그때 그 이제 동아건설에서 해외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부에다 이제 그 달러를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의 달러가 이만큼 없다. 그래서 그게 그냥 X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몇백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동안에 맨하탄에 건물이 조그만 거 2개 있었는데 그것까지 팔아가지고 그리 다 들어갔어요. 아마 그 건물만 지금 남아 있어도 수천만 불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손해를 보고 그래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거 남는다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뭐 변종덕이 1000만 불 있는 중에 200만 불 내놓은 것 아니냐 재벌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천만의 얘기예요 그건. 제가 사는데 뭐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돈 조금만 있으면 평생 2-4애가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전부 이 재단에 기부한 겁니다. 그간 뉴욕 한인회장으로도 많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이렇게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때 19대 조병창 한인 회장이었는데 저를 이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인회장 재임 시에 가장 보람찼던 일이 있을까요? 21대 한인 회장을 제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흑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데모하면서 흑인들이 데모하면서 한인들은
너희 고향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데모도 하고 겁이 나서 문을 못 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그 뉴욕 시장이 데이빗 딘킨스였는데 그분이 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인 편만 계속 들고 우리 한인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데모가 굉장히 그 뭐 한 10개월 이상을 지속했어요. 뉴욕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시청에서 데모를 했는데 그때 뭐 한 시청에 한 15,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완전히 시장을 둘러쌌어요. 우리 한인들이 전부 그 가게 문까지 다 닫고 나와서 그날 이제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그 데이빗 딘킨스 시장이 아주 그냥 데모를 못하게 경찰을 풀어가지고 데모꾼들을 전부 다 못하게 해서 그 한흑 분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본보기로 해서 LA에서도 준비를 했으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예.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으신지. 여러분들 가정에 참 행복이 깃들고 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으면 좀 보탬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변종덕 이사장과 함께 20일 희망재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